그 다음에는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프린트물. 요 지금 방지신문에도 기사가 떴는데, 그죠? 요거. 이렇게 자. 저는 이 도입된 것도 뭐 일반인은 다 뭘 모르니까 여기 이제 방지신문이 떴더라고요. 이렇게. 폭 어마어마하죠? 물. 요게 이제 최근에 발생했던 유류 화재 두 개를 비교했어요. 그죠? 18년에 나왔던 고양시. 그죠? 우리가 말하는 풍등의 이슈화였죠. 예, 못 모르고 있는 제 기억은 파키스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때 이제 특별한 날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풍등을 날린 거죠. 날렸는데 풍등이 바람을 타고 우리가 이제 요 지금 저장소인데 그때는 이제 그 저유조라고 보통 부르는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부르거든요. 그 위에 환기 나오는 형태로 불꽃이 타고 들어가서 그때 이제 점화가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었죠. 이때 17시간 타고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지금 탱크류 화재에 대한 엄청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했었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설비에 대한 점검도 미흡했고 그때 이제 다 타워먹습니다. 이렇게. 재산적 피해가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사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5년에 2월 달에 났더라고요. 울산에. 그죠? 근데 요 3시간 정도 만에 다 소화 진압됩니다. 혁혁한 발전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지대한 공로자가 얘입니다. 대용량포. 대용량포는 이제 포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포가 바닷물을 빨아들여가지고 포를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그 형성되고 있는 형태를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시험 약재가 포소화 약재는 바닷물로도 발포가 돼야 돼요. 바닷물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물에서 대용량 연결시켜서 쏘아가지고 불 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획기적이다, 좋다, 이런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았는데 공급되어 있는 이력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지 상세 사양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좀 빠져가지고 그죠? 그러면 막연하게 준비를 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뭘 준비하게 돼 있습니까? 라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그죠? 화학소방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화학소방자동차. 요거 좀 조심을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요 사항에서 보면 밑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왜 어디서 나옵니까? 라면 요거의 이제 배경 지식은 자체소방대입니다. 자체소방대. 이 자체소방대의 설치 대상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자체소방대는 우리가 지정수량이 3,000배거든요. 3,000배. 그죠? 지정수량에 3,000배가 있으면 얼마 있는, 그죠?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사료만 취급돼야 돼요. 그죠?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이 3,000배 이상이다. 그러면 자체소방대를 두라거든. 이 자체소방대를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화학소방자동차, 차하고 요 관련된 구동하는 인력, 이렇게 딱 들어야 됩니다. 차 한 대당 5명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요, 50만 배 이상. 50만 배입니다. 50만 배. 얘네들은 뭡니까? 5개 탱크. 5개 탱이. 이때는 뭡니까? 얘는 무조건 2대.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면 12만 배. 12만 배 맞는데 12만 배 적으니까 좀 엄청 황당하네요. 3,000배 이상 12만 배까지. 그리고 24만 배, 48만 배, 48만 배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네 대 차. 그 사람 수는 5명, 10명, 15명, 20명이 들어가는 거죠. 50만 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는 2대. 두 대를 옆으로 딱 대갖고 되겠네요. 2대. 그게 이제 10명이죠, 10명. 교재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보십시오. 요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요 이하, 초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준비 안 돼 있으면 너무 나가린 거지. 외우기 편한데. 요때 이제 준비하는 요 차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 따지는 거죠. 차의 종류. 차의 종류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보이는 형태가 포. 그 다음에 분말, 할로겐 합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제독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독차. 5가지. 별거 아니지요?
금방 외우면 되죠, 금방. 그죠? 금방 외운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소방 공부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금방 외웁니다. 금방 외웁니다. 외우니까 그게 안 되던데, 아니, 금방 외웁니다.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 그래야 금방 외웁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딱 보면, 요 2000리터, 그 다음에 요 10만이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몇 분 동안 방사합니까? 분당 2000리터씩 하니까 10만은 몇 분? 몇 분? 10만 나누기 2,000원을 모르겠습니까? 50분입니다, 50분. 50분 방사입니다. 여기 이제 여유치가 제가 알기로는 10분인가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10분, 15분 이렇게 들어간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예, 요것도 나눠볼까요? 1400 나누기 3500, 35kg 하면요. 얼마? 이거 30분이죠, 30분. 30분? 40분입니다. 30분 하면 안 되는데 30분 방사거든요. 40분은 30분 방사 플러스 10분이거든요. 이 개념이. 그럼 할론 한번 볼까요? 할론. 할로젠은 방출 시간이 원래 가스기소 설비에서 할론은 몇 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초 방사입니다. 10초. 그러니까 나눠보세요. 25. 요는 분이 아니고 초입니다. 초.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초가 여유치인 거예요. 이렇게 딱. 요거는 초입니다. 초. 요 전체 다 하면 25초인데 25초죠. 이게 이제 10초 방사 플러스 15가 여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요. 1분이죠. 1분. 60초 방사. 여기도 15초 방사 됐어요. 75초짜리입니다. 나눠보면. 그렇게 암기하시면 약자하고 이제 이해가 돼요. 75초인데 60초 플러스 1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가성소다라든지 제독차가 있죠. 규조토 같은 경우에는 50kg으로 각각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오기 전에 한번 준비하는 거죠. 나오고 나면 괜찮습니다. 나오고 나면. 근데 지금 워낙 위험물 점검업 자체가 지금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고 크고 작은 문제점 생기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가세요. 대용량포는 위험물 탱크에 대한 화재와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요즘 엄청나죠. 이게 이제 뭐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5만 리터 이상이라고 보통 돼 있더라고요. 요즘 7만 5천 그 소방 방재 신문 기준으로는 돼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300ml짜리 300ml. 와, 엄청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 좀 보고 갈까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바로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얘는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뭐 화재 예방법이거든요. 화재 예방법에 근거하고 있어. 2024년은 철도, 23년은 공항. 그렇죠? 지금 이제 25년에 들어갈 때는 도시철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점검비가 상당히 높죠. 안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 자체의 단가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조금 마이너스라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 업체가 생겼거든요. 좀 더 생길 예정이죠.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이 과정이 좀 특이한데 일반적으로 점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날짜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점검업은요. 요 점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점검이 끝난 날부터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이 있고 10일이 있고 15일이 있거든요. 5일 이내에 협회에 등록해야 돼요. 점검 인력을. 예, 등록이라 생각하세요. 뭡니까? 점검 몇 단위, 관리사 누구, 그 점검 인력 누구, 그래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10일 이내에 관계인한테 줘야 됩니다. 결과를. 관계인. 그 다음에 끝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관계인은 소방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게 한 달 일했거든요. 근데 이 15일밖에 없는 거예요. 점검 끝날려나 맞아. 그러니까 관계인 주고 협의 못 보고 소방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고 난 사람 관계인이지. 그렇죠? 바로 이제 처벌나라 올 거니까. 그리고 또 중대 이행에 대한 불량이 있더라. 그렇죠? 굉장히 중대 사항인데 불량이 났어. 그러면 이행 계획까지 같이 첨부시켜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검해서 막 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제 공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나왔어. 그런데 다음 연도에 대한 점검을 대비하듯이 그 지적사항을 빼고 넣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불이 나면, 아니, 점검 결과에 대한 첫 번째 점검한 데이터 가져와라 하면 가져올 수밖에 없어. 가져왔더니 수신기도 잘 안 돼. 그리고 펌프실 연동이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도 정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관리사 이제 날아가는 거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보통 그거는 이제 직원으로 쓴 관리사는 안 그렇지. 왜? 그만두고 내가 딴 데 가면 되지. 근데 사장님이 관리사인 경우에는 내년에도 해야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다음 나와서 보면 요 사항들, 그죠? 문제점은 뭡니까? 이런 문제점이 딱 있는 거죠. 이런 거 다들 주요 지적사항이 생겼더라. 그래서 뭐만 하나 보고 갈까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이렇게 별표를 3개 딱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법에서 지켜보고 있는 굉장히 걱정되는 건축물류들이 전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기관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용 아주 중요한 화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관리시설물이 있고 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이 있어.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달문도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왼쪽은 하는 게 뭡니까 하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핵심이. 계획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야, 계획 관리하자. 이렇게 딱. 근데 오른쪽은 야, 이건 더 큰일 나, 씨. 이건 직접 진단하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닮은 듯 다르죠? 뭐가 닮은 듯 다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똑같지, 요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이 동네는. 근데 몇몇이 더 이 동네는 있어요. 첫 번째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네모 하나 쳐놓고, 난 전통시장 나오면 제일 또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예. 화재 알림 설비 지금 약간 이슈발이지. 짜증납니다, 짜증. 이거 지금 500개 이상입니다, 500개 이상. 500개 이상이 있는 전통시장. 네, 그죠? 이게 개수가 많을 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가보면 한 2평짜리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게 한 200실이 있어. 그럼 200세대라고 표기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불나면 되게 진짜 엄청 큰 사람은 진짜 많아. 그런데 건물 규모는 진짜 작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시장 가면 이제 한 평짜리 있잖아요. 그런 점포 등록되어 있는 점포수가 500개만 넘으면 전통시장 인정. 그러면 화재알림 설비 설치. 공짜 이렇게. 와, 또 할랄라네. 화재알림 설비 이번에 놔둬놨거든요. 나갔는데, 이게 모의사 2회 때 나갔네. 요 수용인원입니다. 수용인원은 요거 한번 데모 치놓으면 영화상영관은 문화집회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수용인원 산정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라고 하면 바닥 면적 나누기 4.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4,600제곱미터 정도 되죠. 근데 만약 고정된 의자 수가 있으면 의자 수로. 그렇죠? 우리가 성능위주 설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화상영관. 한 건물에 영화관 몇 개?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가 한 100석, 150석 돼 있거든요. 그런 게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딱 따지는 거지. 그 다음에 물류창고. 닮았죠? 10만. 그걸 원래 이제 성능위주 설계는 창고로서 10만 이상 또는 지하 2계층 이상의 바닥 면적의 합산이 3만 이상이면 딱 한번 보고 나머지 한번 딱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오른쪽은 좀 더 세밀하게 됐어요. 공항만 1000, 1000공항이라고 보통 암기합니다. 그 다음 5000 세 가지가 있죠. 철, 도, 항, 발 이렇게 돼 있어요. 5000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표는 이 동네도 성능 위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다 갖고 와야 성능 위주로, 씨. 아니, 기관망을 성능 위주로 안 갖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갖고 와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 무조건 이제 생기면 무조건 성능 위주. 한 4차까지 해야 됩니다, 이 동네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지금 나와 있는 요거는 이 동네는 지하구인데 이 동네는 공동구만 들어갑니다. 살짝 다르죠. 밑에는 가스 100톤, 그죠? 단일 30톤, 전체 100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보고. 그 다음 절차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거 등급,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과거에. 한번 살짝 보고 가세요.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모의고사 풀이 아주 간략하게 제안하겠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모의고사 1회인데, 1회 핵심 사항은
우리가 이제 그 타기술사에 우리가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곧 우리한테도 나올 것 같은 데를 추출해가지고 모의고사 1회를 만들었어. 이해도 단톡방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해 답지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요 첫 번째. 들어보셨어요? 이게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ESS 설치 의무화 제도. 그렇죠? 이게 저는 문제가 이걸 제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잘못 만들었습니까? 이게 소방청이 말은 청이지만 힘이 좀 없는 기관에 가까워요. 힘이 좋은 기관은 뭡니까? 돈을 많이 쓰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힘이 좋아요. 국토부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엄청나요. 세금 막 엄청 걷어들일 수 있는데 이런 데. 그렇죠? 교통부 뭐 이런 건 돈을 많이 걸어들일 수 있겠지. 그런 데서 야 이런 정책으로 펼치기로 했어. 산업자원부 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옆에서 소방청이 난 반대일세. 할 수 있을까요? 청장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네. 이러면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ESS가 먼저 도입, 소방시설이 이제 한 2, 3년째 미친 듯이 돌다가 이제 좀 정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전 세계 첫 번째였거든요. 왜 첫 번째로 시행했을까요? 그러면 야 이걸 산업화시키는 나라가 없는데 빨리 발빠르게 해야지. 더 웃긴 거는 이걸 불 끌 수 있는 소화진압 시스템도 없는데 막았어야 되지. 한 3년 늦게 한다고 해서 안 죽거든요. 근데 배터리 했잖아요. 배터리. 그래서 이제 도입은 빨랐으나 소방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습니다. 또 개정사항 또 나오고 또 바꾸고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요겁니다. 그럼 어떤 제도였느냐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반얀트리만 보면 알 수 있죠. 최근에 크고 작은 화재는 무조건 인명피해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예. 좀 겁나는 게, 그죠? 짚고 있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나. 아우, 너무 겁나는 거죠. 한 명만 죽어도 중대재해입니다. 그죠? 우리 소방에서는 5명 이상 있으면 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이제 진단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비교해보자는 거지. 요렇게 해서 10점짜리가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술사. 그 다음에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원래 요 지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서 그 우리 교재는 나와 있으나 요 내용으로만 시험에 별도로 묻진 않았는데 요걸 별도로 많이 묻더라고요. 전기 쪽과 안전 쪽에서는. 그래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것도 화재 예방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초적인 개념이긴 한데 좀 어려운 열 전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도랑 저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열에 관련되어 있는 전도와 요 관류 저항. 개념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ESS. 그렇죠? 화재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배터리 그 회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라셀라스. 네. 그 입에 익숙치않아요. 저는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네. 1차 배터리. 1차 배터리에 대한 요소들. 그 다음에 지금 요겁니다. 이거 체유력이죠. 다음 시험에는 체유력. 지금 이제 방재신문에도 한 4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작년도 기준점에서 가장 이슈가 컸었던 거예요. 자주차장. 이게 청라 화재로부터 시작된 각종 기관들 데이터, 소방청, 기획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요것들은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 이제 올려둔 자료하고 드린 거 그대로 주거든요. 숙박처럼 이제 똑같이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하철은 내 생각이 이런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예, 답하고 멀어지는 거. 살짝 답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ESS에 대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전력은 ESS를 이제 5% 이상 써라. 이렇게 딱. 그 대상은, 면제 대상은 이렇다. 그럼 살짝 보시고, 그죠? 이행시에 대한 제출, 해라. 이렇게 딱. 대략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제도가 있더라. 아니면 이건 또 결론에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제상으로. 넘어가서 사람안전보건법 볼게요. 산안법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결국은 이 재해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터지면 대표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 키였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반얀트리 사고 터졌을 때 당일날인가 그 다음날 저는 말씀드렸죠. 노동부 장관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 제재는 노동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하는 말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면서 그걸로 지금 보고 있다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그게 지금 건설사 기준점으로 보면 그렇네요. 크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책임 소재하고 처벌법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딱 하나 가져가세요. 그죠? 밑에 거. 그죠? 사망자 1인 3개월 요양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질병자 동시에 10명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라는 규모 잘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봐놓으세요. 우리 소방에서 뭐가 있습니까? 대형화재가 있습니다. 대형화재. 우리 소방의 대형화재는 사망사고가 몇 명일까요? 5명입니다. 5명. 메모 하나 해놓으시고. 그죠? 우리 소방에서는 원래 과거에는 3가지가 있었거든요. 대형, 중요, 특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혼란만 야기하거든요. 다 없애있을게요.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이렇게 나왔어요. 대형화재에 대한 정의도 아마 발맞춰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현재 여기 대형화재는 그죠? 5명의 사망. 5명의 사망사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안전조사단을 꾸릴 수 있는 대상은 또 세분하게 나눠지거든요. 뭡니까? 라면 청장이 꾸릴 수 있는 상황, 본부장이 꾸릴 수 있는 상황, 서장이 꾸릴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어요. 요 가장 최소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뭡니까? 사망사고가 5명, 사상자가 10명, 이재민이 100명입니다. 100명. 이재민이 50억, 100, 이거 50명인가? 숫자는 100인데 50명. 좀 헷갈리네요.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법 봐야 되는 거니까. 본부장일 때, 요하고 두 개, 요 형태는 됐죠. 30명, 20명입니다. 20명. 그죠? 사망. 그 다음에, 사상. 그죠? 사상이 30명, 20명, 10명, 사망 5명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시도. 얘는 2개의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조사단 꾸리는 거. 우리는 이렇게 맞춰져 있더라. 사람 수 피해 정도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보통 ESS나 아니면 전기차에 보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필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그만큼 조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내용을 조금 확인하고 가시라. 넘어가서 열전도. 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표시하고 아래쪽에 요렇게 표시하면 그죠? 반대되는 그죠? 반비례하는 관계. 그죠? 열 전달의 정도고 열을 막는 정도거든요. 요 형태에서. 그래서 열 전도 저항은 그냥 R. 그죠? 그 다음에 열 관류 저항은 R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되는 개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더 추가시켜야 되는데, 이거 제가 답지 받은 거로만 했는데,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이건 답지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것들은 이렇게 하나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ES 사고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요거 2개. 요걸 한다. 요거. EMS 보입니까? 방금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래서 ESS는 구성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PCS, EMS 지금 나와 있는 BMS 배터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문제 생기는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모니터링을 하는 이 관리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쪽 편도 문제 나고 배터리 쪽에 직접적으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배터리 물성상 리튬 이온을 쓰게 되면 열에 대해서 저항성이 좀 떨어지니까 열이 폭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걸 미리미리 관리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쫙 봐놓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관리 잘하면 과충전, 과방전은 안 생긴다. 온도 상승이 안 생긴다. 그래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해되시겠지요? 방금 전에. 나머지를 넘어가서 배터리 강화 시스템 외우세요.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리튬이온.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4가지 구성 요소. 그죠? 리튬이온은 저는 약간 이 답을 1차 배터리로 조금 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1차. 요즘 리튬이온인데, 그죠? 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실 때는 리튬 배터리도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아리셀입니까? 아라셀? 아라셀은 리튬 배터리였거든요. 그건 1차 배터리입니다. 1차 배터리. 충방전이 없는, 그죠? 충전대에서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끝나는 거. 그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충방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죠? 그 둘 다를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자료가 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문제를 내서. 그래서 이건 가볍게 한번 그리시고요. 예. 엄청 가벼워진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약간 명화 하나 그리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아시죠? 네, 객님이. 넘어가서 등등등. 열폭주. 열폭주가 참 신기하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소방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은 열폭주 한 10번 나온 줄 알거든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나오면 남들보다 무조건 잘 써야 돼요. 쓰는 건 무조건이고 준비 다 돼 있거든요, 지금. 예? 상위 랭커들 20% 들어있는 사람들은 막, 그죠? 하나의 책 씁니다, 책. 그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어요. 열폭주. 열폭주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열폭주 전에 공부를 했었던 것들은 열폭주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폭주라는 게 뭡니까? 라면, 폭주. 이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걸 폭주라고 부르죠. 폭주. 열폭주 있고요. 열과 유사한 형태가 반응폭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결 방법은 이렇게 결론만 딱 얘기할게요. 뭡니까? 라면 폭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면 발열이 이 방열에 대한 기준치보다 훨씬 커지는 걸 폭주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방열, 즉 냉각 시스템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리튬 이온은 70도치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폭주가 시작돼요. 그래서 무조건 충방전할 때 무조건 온도를 70도 이상 안 넘으면 되거든. 근데 이 자식들이 안 넘기려 했더니 효율이 한 70%까지 낮춰야 되는 거예요. 100% 효율에서. 충방전 횟수도 제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다. 리튬 이온을 많이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효율이 좋거든요. 충방전의 효율이 좋다고. 아니면 대체 물질을 쓰지. 대체 물질은 한 80%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시장성이 한 20%는 시장성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띵띵. 자, 봐놓으세요. 넘어가서 오늘의 이제 메인은 이 아이죠. 이 아이는 오늘 중으로 암기를 다 하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개요를 어떤 식으로 짤까요? 보는 거죠. 개요는 단적인 예로 피해를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청라제죠. 최근 인천의 땡땡 화재에서 발생되어 있는 전기차 화재. 그죠? 인명 피해는 없었죠. 장점이. 단점은 재산적 피해가 수백억 수준이에요. 아파트 전동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처럼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리고 차량은 기존의 소화력으로는 불을 못 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게 됐어. 그죠? 이슈가.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A 감지가 동작될 때 바로 잡아요. 스프링클러를. 그죠? 소화 설비를 배관 등등을 폐쇄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든. 그걸 몰랐던 거지,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잡고 나니까 확대되고, 그거 이제 풀어놔도 이제 소화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증명하죠. 단열재 다 타는구나, 배관 다 녹는구나, 뭐 다 탔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잡지 못하면 끝인 거죠. 이 결과물이 뭘 지금 만들어냈습니까 하면 지하자 투장은 무조건 다 습식으로 가라 이제. 답 없다. 단열재 이제 다 불려나 갈 수 있어 준비해라. 그렇죠? 지하층 뭐 해라 등등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뭐가 나올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부분들은 기존으로는 못 건다. 그래서 대안 마련이 필요했고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개요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추진 전략이죠. 예방 측면과 측면. 그죠? 지금 보면 살수 응용도 좀 하고 습식 있고, 그죠? 그리고 습식을 쓸 수가 없는다고 하면 요 두 가지 난인트락과 부합식을 어때? 이건 제가 좀 봤었을 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난인트락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렇죠. 차라리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부동액을 이제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부동액. UL 기준 나와 있는 부동액. 그렇죠? 부합식도 현장에 좀 맞지 않습니다. 부합식도. 예. 우리는 뭐 그냥 제일 단순하게 뭡니까? AB 감지기 쓰면 안 돼, 이제. 무조건. 그죠? 그리고 다 무조건 다 습식과 동판만 이제 잡아. 이걸 끝내야 되지.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를 찾는 순간 기존하고 똑같아집니다. 기존하고. 제 뭐 이건 완전 다른 예인데, 그죠? 지금 음주운전이 아직 계속 하잖아요. 음주운전 3번 하면 사형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다. 면허 다 날라가는 거야. 그럼 할까요? 근데 다들 야 그렇게 되니? 말이 되니? 이러다가 계속 음주운전 생긴 것처럼 이런 여지를 두는 거는 저는 막 나쁘다고 보기에는 이건 큰 사고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대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소방하는 사람들 그냥 매 해버리는 게 좋아요. 실현성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너니트럴이 뭡니까? 부합식 이런 것들도. 습식인데 부합의 진공펌프 유지관리 그냥 제일 단순 무식하게 소방은 설비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자연 낙차로 해가지고, 그죠? 주차장은 퍼부어야 돼요. 아니면 주차장은 상수도하고 직결시켜놔야 된다니까. 상수도 압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5km 나오거든, 0.5메가파스칼.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 저장되어 있는 수조, 물바다, 지하를 아예 침수시켜 놓으세요. 그걸 불 거죠. 끈 사례가 없는데 자꾸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자꾸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나쁜 꼼 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러면 되겠다. 이거 대책이라고. 그거 뭐 기존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지. 기존 거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기존에 습식이 없었나? 다 있었는데. 그죠? 무조건. 아니면 수동으로 다들 개방해. 그죠? 전동 밸브를 해갖고 상수도 직결했다가 보고, CCTV는 바로 트는 거지. 끼 열리죠. 콸 다 꺼지는 거죠. 한 방에 껐어야 되는데 거기 때 청라가제 때 보면 소화기 4-5개 계속 뿌리거든요. 답이 없어요. 사전교육이 중요합니다. 배터리 화재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리튬 이온 지금 소화기 팔고 있는 데서 그 D급 화재 하는 데서 리튬 이온 적응성 있다는 말은 다들 진짜 구속시켜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또 흥분하고 있네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흥분을. 답이 없습니다. 답이. 경보 설비에 대한 기준 강화, 뭐 포켓에서 설치하는 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2차 측에 설치되는 것들도 보면 이건 또 제 약간 좀 답답한 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준비 작동식 밸브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습식 알람 체크 밸브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클래퍼가 닫히잖아요. 이 클래퍼가 열고 닫힌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 밸브를 한 번도 안 열어본다고. 그럼 안에 있는 고무로 돼 있는 이 코킹돼 있는 이 부분이 경화되면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브를 우리가 한 번도 2차적으로 물을 안 넘겨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렇죠? 막힌다고. 이게 잘 안 열리거든. 그러니까 요 배관 2차 측에 송수구를 연결해라는 말이거든. 이거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청소해라 이런 기준을 넣는 게 더 낫지. 우리는 밸브를 유지 관리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연동 테스트만 있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미국은 메인터넌스도 엄청 철저하게 되는데도 2차 측 하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는 진짜 좀 안 되는 거지, 이게. 바꿔야 됩니다. 나머지 점검, 관리, 뭐 불연제, 난연화 등등 배우세요. 이게 막 어려울 것 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상세히 보시는 건 아니고요. 왼쪽 덩어리 있죠. 다시 보시면 요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요거 외우는 거예요. 요거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살짝 적어주시는 거죠. 살짝. 왼쪽만 생각해보면 암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탁탁탁탁 이제 두문법 써가지고 딱딱딱 하시면 여기까지 크게 뭐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여기까지네요. 끝입니다. 이거 없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한 주에 요 지금 나오는 분량 범위면 그죠? 1교시 문제는 5개 정도, 2교시는 한 2-3개 정도 되는 거니까 해서 요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한번 체감상 쭉 한번 다 요거 그대로만 한번 적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모의고사 풀이는 요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맞짱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